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에 져서 아이,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경험되었던 것을 토대로 유아심리 발달 과정에서 배변 활동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정한 이웃 여러분은 배변 활동을 잘하고 있을까요?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변 활동을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배변의 어려움은 신진대사 활동의 어려움을 초래함과 동시에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배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심리상담 현장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배변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과 정신병리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는 배변이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체적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 신진대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삶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화과정과 배변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화과정과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배변 활동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아기의 발달 과정에서의 배변 과정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는 젖을 삼키고 젖을 소화시키며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 배변이라는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아기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잔여물을 남길 것이며 어떤 경우에라도 내장에는 찌꺼기가 남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찌꺼기가 발생된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효과적으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배설해야만 한다는 것은 신진대사로서 이 과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은 소화를 위해 장의 운동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리고 찌꺼기는 배출을 위해 항문이라는 출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음식물의 이동과 이를 위한 장의 운동은 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활한 소화 과정을 위해 장의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또 장의 운동을 돕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물은 장의 운동을 통해 위를 거쳐 소장, 대장, 직장을 통과하며 몸으로 흡수되는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음식물의 찌꺼기는 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을 채우게 되며 소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배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안정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병균들의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충격들로 인해 장애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는 점차적으로 장애 운동을 통해 소화 기능을 획득하게 되며 어느 정도 조절 수단을 발달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는 소화 기능과 조절 수단을 발달시켜 가기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장애 운동을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운동을 돌보는 누군가와의 관계 경험은 아기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데, 단순히 장애 운동은 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운동과 함께 정신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저귀. 여기서 잠시 기저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를 돌보는 초기 단계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 염증과 같이 탈이 날 수도 있으며 배변에서 발생되는 불쾌감이 아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쾌적한 상태에서 신진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기에 부모는 부지런히 기저귀를 갈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돌봄은 돌보는 이의 피곤함과 짜증스러움을 만드는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이기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강력한 스트레스이며, 따라서 조급한 배변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배변을 빨리 가릴 것을 원하는 돌보는 이의 욕구는 아기의 소화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또한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기의 직장 안에 담겨 있는 배변이 아기에게 어떤 느낌으로 경험될까를 살펴보는 것은 아기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찌꺼기를 담아두고 있다가 배출하는 과정이 아기에게는 자율신경 조직의 발달과 활동 속에서 좋은 느낌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즉, 아기는 이런 신진대사 과정이 흥미로움과 만족스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기는 순조롭고 만족스러운 배변의 경험을 통해 아기가 앞으로 습득해야 할 모든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기가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손 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부모들은 아기에게 일찍부터 훈련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수유 후에 아기를 정기적으로 떼어 놓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기저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배변 훈련을 일찍 시도하려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급한 부모들의 움직임은 돌보는 이가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움직임일 수 있으며, 아기보다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기들이 아직 훈련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들의 조급한 서두른 통제 방식은 아기의 자발적인 발달 흐름에 큰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창조적인 활동인 배변 활동을 돌보는 엄마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줄 것이고, 엄마는 아기를 세심하게 살피는 감각 속에 아기는 음식물의 소화뿐만 아니라 엄마와 의사소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어른과 같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서로의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계 경험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하기는 사랑의 방식이 되며 서로의 관계 경험을 토대로 사랑의 감각들을 몸에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너무 이른 훈련의 방식은 아기와 엄마의 관계 방식과 사랑의 감각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아기의 소화 과정을 아기가 엄마와의 관계하기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기는 단순히 먹고 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며 사랑이라는 개념을 형성해가는 매우 중요한 정서 발달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들이 아기의 순조로운 배변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아기는 배변 기능과 관계 맺기가 잘 통합되면서 관계 안에서 생명력이라는 질서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배변 훈련을 서두르게 된다면, 즉 아기에게 생명력이란 질서 있는 감각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기는 질서가 아닌 혼동 속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며, 충동이 일어나는 배설의 순간에 쾌락의 경험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변 과정을 통해 경험되는 관계 안에는 즐거움보다는 통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쾌감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엄마를 좋아하는 행복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기들은 배변 과정을 통해 쾌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아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의 경험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경험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신체 안에서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경험되는 쾌감을 통해 자신의 행복감을 형성시켜감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아기를 위해 장애 운동과 배변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며 기다려 주는 것은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돌봄이 될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의 배변 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엄마가 아기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또한 엄마는 그 의미를 아기의 다양한 신호를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기에게 관심을 집중할 때 경험되는 것이며, 엄마의 관심은 아기를 더욱 풍요로운 경험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아기는 엄마와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며 기다림의 의미를 몸에 새기게 될 것이며, 아기 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충분히 감당하며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없으며,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독이 되어 병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기가 배변 관리를 위해서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아기가 엄마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아기의 신진대사 경험이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즐겁게 흥분되는 경험으로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기의 필요를 따라 기다림이란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존재감의 감각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래야 이후 아기가 삶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훈련의 과정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적응에 필요한 훈련의 과정을 창조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은 아기에게 장애 운동을 위한 시간을 허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며 이것을 기초로 아기는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기를 사랑으로 돌보는 원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원한다면 장애 운동, 즉 다양한 소화 과정을 기다림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집중시켜 관찰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는 배설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배설된 창조물은 존중되고 위로와 격려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반영이 있어야만 창조성이 발달해가며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본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도널드 위니컷의 저서 아동,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신분석의 원리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너무 어설프고 많이 부족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1메일 또는 010-8830-7704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